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건국식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했나요? 1946년 10월 17일에서 27일 사이에 있었던 민선 의원이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국민들 여론을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근데 선거를 통해서 그래요. 당시 국민들 여론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요. 뭐 이승만 개가 1등 할 건 다 알았는데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또 이승만을 또 한국의 대표 인사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정당들은 대부분 그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거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이승만도 충격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다 충격받았다 보면 돼요. 왜 그런가요? 일단 정당들 보면 자신들이 다 2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대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정통성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2등 할 것이다. 공산주의 세력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화 세력은 엇비슷할 거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2등이다. 이승만이 1등 해도. 한민당도 마찬가지였겠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1등은 이승만이 나왔죠. 뭐 그거는 이제 예상했던 바이고. 선거 결과 자체가 1등 했다 해서 충격 안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민당이 2등을 했는데 압도적인 2등이었죠. 그래요. 14석인가 그랬죠. 임시정부는 3석 얻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산주의 세력도 그렇죠. 자기들이 근대화 세력과 엇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45석 중에 2석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요? 모든 주요 사건에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 살펴봤죠. 임시정부가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한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2등을 했으면 남북한 총선거 찬성했다는 거예요. 장독수도 안 죽이고 뭐 죽였다고 하여간 뭐 긴거 죽였다는 건 없지만 임시정부 인사들이 죽인 건 사실이잖아요. 공산주의 세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2등하고 뭐 엇비슷했으면 남북한 총선거를 치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2석 나왔는데 뭐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 쇼크를 받았죠. 또 뭘 확인했나요? 뭐 때문에 쇼크 받나요?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이나 근대화 세력이 큰 차이 안 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커요. 공산주의자들이 다수로 보이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리에 뛰쳐나와서 막 시위하고. 그럼 다수처럼 보이잖아요. 그 제법 공산주의 세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45석 중에 2석이더라. 전부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대화 세력은 총선거하자 남북한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큰 사건이었나요? 공산주의 세력은 절대 선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선거 결과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정당만 쇼크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와 미국 군정도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이 선거 결과 때문에. 여기 넣었죠. 하지와 미 군정 역시 자신들이 선거 관리를 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어. 뭔가 착오가 있어라고 생각했다. 그런 비슷한 발언이 있죠. 하지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리해놓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공산주의 세력이 부정선거를 강력히 주장하자 하지는 뭐 서울과 강원도에서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미군정도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선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이거 부정선거다 막 이런 주장했겠죠. 공산주의 세력이.
현시대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죠. 미군정은 자신들도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선거 결과가 이렇지 이러면서 자기들이 관리했으면서 다시 실시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는 임시정부 인사들 역시 부정선거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임시정부 인사들도 얼마나 쇼크가 컸겠어요.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뭔가 착오가 있다. 그런 주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3석 나왔으니까 45석 중에서 다시 재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거 결과는 똑같았다. 충격받은 하지는 한독당과 공산주의 세력을 불쌍히 여겨 관선 의원이 있죠. 지금으로 보면 비례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지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한독당 인사들은 많이 챙겨줘요. 공산당 세력도 챙겨줘요. 조선공산당은 당시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조선공산당 출신은 아니지만 뭐 여운연계나 챙겨준다는 거예요. 뭐 허은 쪽이나 많이 챙겨줬어요. 특히 한독당은 많이 챙겨줬어요. 하지가 임명한 허관용, 윤기섭, 엄명섭, 허규, 정의영은 한독당 출신 인사였고 황진남, 신기현, 강순, 탁창현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다.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도 챙겨줬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도 이게 사실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러면 그게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지가 실시했을까? 대충 이제 짐작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유군정 반미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극소수는 했지만 대부분 다 친미였지만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컸잖아요. 유군정을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구라며 조선 총독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 너희가 통치하면 이거 식민 통치지 뭐냐. 양피 꼬홈 이랬죠. 공산주의 세력은 당연히 그와 같이 주장했고 임시정부 인사들 중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간혹 있었다. 그래요. 반미 인사들도 있었잖아요. 임시정부에도. 그래야 하지는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 뒤 의회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인들 출신으로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를 통해서 통치하자.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셈이다. 끝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야, 우리가 2등은 한다. 우리 힘을 과시해보자. 선거가 끝나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2석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45석 중에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라 주장했지만 다시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 이러면 그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다. 선거 결과가 공산주의 세력은 한 10%도 안 되더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1948년 3월 31일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에서 열릴 남북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크게 술렁였다. 그래요. 김구와 김규식이 그래요. 뭘 했나요? 전 세계는 북한이 나쁜 놈이라 했죠. 왜 총선거 하면 분단 안 되는데 왜 총선거 안 해? 국내 여론도 그렇죠. 왜 총선거를 거부하냐? 뭐 이유는 다 있죠. 선거에서 이렇게 100% 확정됐으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선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요. 선거에서 100% 진다는 걸 아니까 이제 북한에서 고민하다가 한 달쯤 지나서 우리 안 할 거다 이렇게 한 거죠. 핑계 대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또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는 다 북한한테 책임이 있다 이러는데 10%도 되지 않는 공산주의 인사들을 제외하면 단독선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미국과 유엔 역시 남한 단독선거를 지지했다. 아, 그 총선거 안 하면 이제 너희들이 단독선거라도 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쟤네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뭐 공산주의 국가들은 안 그랬겠지만 김구와 김규식의 방북 결정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아, 공산주의 국가도 그랬죠. 하기는 싫은데 반대 의사를 표명을 못했던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죠. 분단을 획책하는 거니까 총선거를 하지 말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지만 하기는 싫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요. 김구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지 사령관은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을 가리켜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건 공산주의자들이 도구로 전락했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떠한 지지도 못 받는데 세계적으로도 그게 옳다고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옳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북한도 힘을 실어주겠죠.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1948년 4월 19일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으로 향했다. 이들은 남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북한 것이며 평양에서는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와의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협상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남북 총선거 실시, 외세 배제, 단일 정부 수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아무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죠. 근데 여기 남북 총선거 하자고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엔에서 남북 총선거 하라니까 안 하고 이건 뭐냐? 쉽게 말해서 유엔이나 미국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니 남북 총선거를 치를 수 없고 미국을 쫓아내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관리하면 남북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남북 총선거 하는데 유엔이 하면 안 된다 이건 거예요. 유엔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 뭐 소련 군정이 관리를 하면 치른다 했겠죠. 아니면 뭐 자기들이 관리하거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남북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유엔밖에 없잖아요. 아, 유엔에 좀 이렇게 소련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 공산주의 인사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자, 절반씩 하자 이러면 또 모를까. 유엔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 관리하겠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남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며 북한 역시 결과를 뻔히 알면서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안 되죠. 합의가 될 수 있게 주장해야죠. 유엔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유엔이 가장 공정한데 유엔 인사를 관리단 인사를 뭐 한 반반씩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또 모를까. 그냥 뭐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돌아왔고 유엔이나 미국은 임시정부 인사들을 무시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뭐 아무런 합의도 못했는데 이후 근대화 세력은 임시정부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들이 하수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죠. 뭐 하냐. 또 이용만 당하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북 분단의 책임을 전 세계인들이 다 북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남북 분단 책임을 우리한테 몰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하수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구와 김규식은 임시단체 인사들은 성공한 것도 있죠. 남북 분단의 책임을 그래요. 남한과 미국에 몰면서 자기들은 선거에 빠진 거 아니에요. 빠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거에 빠지기 위한 것이 한 가지 목적은 달성했다는 거예요. 선거 치르면 안 되잖아요. 선거 결과가 뻔한데
그 전에 세석이 얻었고 45석 중에 10%도 못 얻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장독수 암살 사건 때문에 김구까지 지금 뭐 조사받아야 될 판국인데 잘못하면 감방 갈 수 있는데 선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빅이슈였고 당시에 장독수를 암살하는 임시단체 인사들은 다 김구가 시켰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빌미가 생긴 거예요. 봐라, 김구가 미국과 그래요. 나만 잘못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제주 4.3 반란 사건이. 원래 일으킬 수가 없죠. 국민들이 지지를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해봤자 안 먹히잖아요. 자기들도 뭐 지지 세력이 약한데. 근데 김구는 좀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니까 김구와 임시단체를 끼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보면 반란이에요. 무고한 어떤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는데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막을 보면 사람들이 그 내막을 모르죠.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보면 아 이거 반란이다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반란이 뭔가요? 어떤 무장단체나 뭐 하여튼 뭐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단체가 정부를 전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란 행위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남한의 근대 국가가 세워지면 박헌영과 한국에서의 공산당 세력은 모든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뭐 선거를 치를 수도 없잖아요. 선거 결과 뻔한데. 그 당시에는 뭐 공산당 세력이 선거 참여하는 걸 금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6년에도 선거 참여했잖아요. 그 두석 얻었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하지가 한 너댓석 챙겨줬잖아요. 너무 큰 충격 받을까봐. 어떻게든 선거를 막아야 하는데 폭동을 일으킬 명분이 없었다. 근데 선거를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 임시정부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북한 말이 맞아. 나만 책임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임시정부가 하는 행동이. 북한이 빠진 총선거를 치르려는 자들이 남북 분단을 획책하는 자들이라고 선동한 셈이었다. 그렇죠. 국제사회는 다 북한 잘못이다 이러는데 총선거 치르면 분단 안 되는데. 물론 이런 국제적인 여론과 정반대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반대되는 주장이었다. 그렇잖아요. 총선거를 거부한 북한 잘못이지 왜 그게 남한 책임이에요. 한국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은 상황의 절박함으로 인해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참여한 거기에 막 동조한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주도 지역에서 좀 이렇게 동조한 게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좀 동조한 이유가 있어요. 1948년 3월 3일절 기념식에 제주도에서 경찰들이 기마행렬이 있었다. 기마행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였다는 거예요. 3일절 뭐 축제 분위기였죠. 기마행렬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말에 채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현 시대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사망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역사 날조가 심하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막 소설을 써놨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는 역사도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가 있으면 정사 삼국지가 있고 소설 삼국지가 있잖아요. 소설을 역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에 채였다. 그럼 그 아이에 대한 신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신상에 대해서는. 그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때 공산주의로 의심되는 누군가가 경찰이 아이를 죽였다라고 했지만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냥 축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경찰이 아이를 죽였다면서 돌을 던진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돌을 경찰들에게 던지자 경찰들은 경찰서까지 후퇴했다. 돌을 던진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겠죠. 제주도로 해서 다 주민들이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돌을 던진 이들이 있었다. 경찰들이 후퇴를 하니까 후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을 던지면서 경찰서까지 갔다는 거예요. 경찰서까지 따라와 돌을 던지자 폭동으로 인식한 경찰들은 발포했고 6명이 사망했다. 돌을 던지면서 계속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찰서를 폭동을 일으킨 이들한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총을 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근데 보니까 아이를 죽였다 이러면서 누군가가 선동을 했고 여러 명이 참여했겠죠. 돌을 던지면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이 사건의 문제는 뭔가요?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누군가가 선동했다. 아이가 죽었다고. 경찰에게 돌을 던진 이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경찰서까지 막 돌을 던지면서 공격했다. 그래서 총을 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아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래요.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경찰에서는 아이의 신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데도 없더라.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말에 채이는 아이를 보았다는 목격자도 단 한 명도 없다. 목격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목격자가 봤다는 기록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목격자의 기록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행렬 중에 있는 말에 아이가 달려나와 채였다는 서사는 너무 어설프지 않은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냥 행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냥 국군이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탱크나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죠. 그게 왜 아이가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행렬 중에 있는 말에 아이가 달려나와 말에 채였다는 서사는 너무 어설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렬 중에 있는 탱크에 아이가 달려나와 탱크에 치여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경찰이 아이를 죽였다라는 선동은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가짜뉴스였다는 말이다. 가짜뉴스죠. 아무것도 확인 안 되고 서사가 이상하잖아요. 왜 행렬 중에 있는 경찰에게 아이가 튀어나와서 자기 스스로 말에 채여요. 탱크에 채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기가 튀어나와서. 당시 제주도는 전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수인 유일한 지역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주도 시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수백 명, 수천 명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46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2석을 얻었는데 그 2석 모두 제주도에서 얻은 것이었다. 제주도에서 2명을 뽑았는데 제주도에서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조선공산당 출신 인사가 됐죠. 유독 제주도만 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제주도만 유독 자편향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제주도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자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산업시설 가동 중단이나 물가 급등, 식량난 등은 남한 전체 문제였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꼭 이유를 찾자면 공산주의 세력이 제주도에 직결하여 공을 들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정황은 있다. 뭐 정황을 보니까 얘네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건 있는데 알 수는 없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좀 비밀스럽게 행동하니까 제주도를 좀 근거지로 삼아서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써놨다는 거죠.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노당 무장대는 경찰서를 습격하며 봉기를 시작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왜 반란이라고 하느냐.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사이 차이가 있죠. 이때도 누군가 몇몇이
경찰을 공격했다. 계획적으로. 이때도 보면 어떤 시위하다가 폭력으로 변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된 무장 폭동을 감행했다. 경찰과 우파 인사들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공격했다. 그래요. 뭐 폭동하면서 우발적으로 경찰서를 점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개의 경찰서를 공격했는데 12개의 경찰서가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무장대가 내건 구호는 단독선거 반대 반미 구국투쟁이었다. 즉 제주 4.3 반란은 경제난과는 무관했으며 대중시위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대중시위였나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된 무장단체를 섬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폭동 이거는 뭐 반란이잖아요. 자꾸 좌파자들은 뭐라 하나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반란을 일으키면 당연히 처벌할 거 아니에요. 폭동을 일으키면 토벌을 하고. 그럼 자기들이 탄압받았다 주장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범죄 행위잖아요. 무장단체 만들어서 경찰서를 공격했으면. 뭐 탄압이에요. 위조지폐 발행했을 때도 탄압이라고. 자기들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 생각하는 모양이죠.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이 들어오지. 미군정과 하진은 국방경비대와 경찰을 파견했고 우익 민간단체로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 역시 파견됐다. 경찰서를 점령한 무장대는 미군정이 토벌대를 파견하자 경찰서에서 철수한 뒤 산간 마을에 숨으며 유격전을 준비했다. 아예 그냥 전쟁을 준비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마을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시대에는 토벌할 때 특별히 민간인 안 가린다고 했죠. 그 마을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 큰 피해가 생기는 거죠. 미군정은 처음부터 진압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래도 뭐 마을을 공격하면 좀 민간인이 많이 죽는다는 그 당시도 알아서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미군정도. 토벌이 시작되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마을에 숨어들었으니까. 남북 분단이 안타까워 버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장 해제하고 물러나라라고 했다. 그래요. 그냥 너희들 그냥 물러나.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진압 안 할게 돼. 토벌 안 할게. 4월 28일 공산주의 세력 역시 그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합의 한 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4월 29일에서 30일 대동청년 간부와 부인을 납치하여 살해했다. 우익단체 역시 파견돼 있었죠. 근데 간부와 부인을 납치하여 살해했다는 거예요. 임신 9개월 된 부인을 죽상으로 찔러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좌파 세력들이 한때 한국에서 죽창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유래됐는가 보니까 여기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죽창으로 제주도에서 이제 우파 인사들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전날 합의해놓고. 공산주의 세력 간에 알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부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가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물러나려 하네? 안 되겠어. 우리가 못 물러나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벌인 걸 수도 있죠. 우파 인사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해버리면 우파 인사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좌파 세력들이 갈렸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하회하고 끝내자. 우리 미군이 공격하면 다 죽는다. 그런 힘이 안 되니까 물러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든 전쟁을 붙이려고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죠.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단원 약 30명이 오라리 연미마을에 진입하여 공산주의 세력 인사로 알려진 인사들이 집 12채를 불태웠죠. 당시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랬죠.
이에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에 총공격을 명령하며 토벌작전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굉장히 자극적이죠. 임신 9개월 된 부인을 두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군정도. 잔인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제주도민은 해안 지역에 살았고 미군정이 총공격 명령을 내리자 해안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렇죠. 바로 토벌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쭉 흘러요. 가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뭐 선거도 있고 이 사이에 한국 정부도 세워지고 그렇죠. 시간 순으로 보면 다른 걸 다뤄야 되겠지만 이왕 다뤘으니까 이 부분은 끝내는 게 낫겠죠. 본격적인 토벌은 1948년 10월 11일 한국 정부가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면서 실시된다.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효찬 소령이 중산간 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규정하고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할 것이니 10월 20일까지 해안선으로 다 나오라라고 포고했고 소계령은 상간마을에 전달했다. 일단 나와라. 이제 우리 토벌 시작해야 된다. 산속에 있으면 다 산속은 이제 전쟁터이니까 죽기 싫으면 다 나와. 이렇게 했던 거죠. 죽기 싫은 민간인들은 토벌 작전을 곧 개시하니 빨리 해안선으로 나오라는 말이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물론 20일까지 나오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 달의 시간을 줬다. 본격적인 토벌 작전은 11월 17일 실시된다. 10월 17일 날 빨리 해안으로 나와라. 이제 그 전쟁터 된다. 한 달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17일 기업령을 선포하자 대대적 토벌은 시작되었다. 11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당시 제주도 인구는 약 30만 명 가량 되었는데 토벌이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제주도 주민들은 해안으로 나왔다. 공산주의 세력이 많죠. 근데 대부분 다 해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30만 명이니까 인구가 30만 명이니까 다 나왔어요. 그럼 이 30만 명 중에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한 15만 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제주도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산속에 있는 인사들만 이제 전쟁터에 있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구가 해안가로 나왔고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였으니 공산주의자들도 대부분 해안가로 나왔다고 보면 된다. 그렇잖아요. 30만 명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나오지 않은 주민들은 골수 공산주의자들로 항전을 결심한 이들로 보면 된다. 그렇겠죠. 항전을 결심한 이들이죠. 왜 안 나요? 남아있어요 마을에. 전쟁터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해안가로 나왔는데 다 전달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시 토벌 작전의 이름은 초토화 작전이었는데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자 그래요. 모조리 다 죽이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고도 안 하고 토벌에 때리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터 되니까 다 죽는다. 그러면 다 죽는 걸 모르고 항전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토벌하면 다 죽는데 동아난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래왔는데 3.1 운동도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토벌 시작하면 뭐 민간인이라 해서 봐주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망자 수는 14,822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14,000명이 남았었다는 거예요. 안 나오고. 혹자는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했는데 토벌이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당시에는 내전이나 타국과의 전쟁이 있으면 전쟁터에 있는 경우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죽였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군인 사망자 수는 2,500만 명이었고 민간인은 5,500만 명이었다. 그런 시대였다.
전쟁터에 있으면 뭐, 뭐 민간인이 죽는다 해서 뭐 전쟁을 중단하고 그런 거 없었다. 그 시대에는. 시대를 이해해라. 물론 이제 가급적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찜찜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 정도 토벌을 미룬 거 아니에요. 곧 정부가 바뀌니까. 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토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빨리 나오라고, 한 달이나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한 14,000명, 15,000명 정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은 시작됐고, 토벌 명령은 내렸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토벌 작전이 아무 경고 없이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근데 그냥 무차별 토벌했냐는 거예요. 토벌 작전이 실시되니 나오라고 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나왔다. 다 전달됐다는 말인 거예요. 한 30만 명 됐는데 30만 명 나왔잖아요. 14,000명, 한 15,000명 남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더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럼 14,000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전혀 민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막 민간인 학살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나오라 해서 나올 사람 다 나왔는데. 민간인처럼 보이는 이유는 반란군이 민간인이고 마을에 거주를 하기 때문이다. 그럼 민간인이 반란군이 된 거죠. 또 반란군이 민간인으로 또 마을에 들어가면 민간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인지 반란군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잖아요. 당시 전쟁 양상을 공산주의자들이 몰랐을까? 민간인의 피해를 원하지 않았다면 민간마을에서 항전을 중요하면 안 되었던 것이다. 당시 전쟁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민간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은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봤잖아요. 그땐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이기 싫죠. 토벌 작전이 시작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던 민간인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다 나오라 했는데. 한 달이나 시간을 줬는데. 대부분 다 나왔잖아요. 마을에서 전쟁을 준비하면 민간인과 반란군의 구별은 불가능하고 뭐 그 당시에는 전쟁터였다. 반란군이 있는 곳이 전쟁터였다. 적군이 있는 곳이 전쟁터였다. 그런 거죠. 토벌이 시작되면 민간 마을에서 희생을 피하는 길은 밀고 외에는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동학난이나 을민대전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전쟁터에서 죽는 경우보다 밀고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 토벌 시작합니다 이러면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아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학난을 보라는 거예요. 동학을 일으킨 자들, 뭐 전봉준이건 뭐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다 밀고로 잡혀가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는 게 아니라. 밀고 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이다.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10,000명 정도가 사망한다. 그 뒤로도 숨어서 상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사단 반란은 1953년 9월이 되어서야 끝난다. 본격적인 토벌은 1949년 3월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깊은 산속에 숨어서 항전하는 이들이 있죠.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는 1954년 9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이제 전쟁은 49년 3월에 끝나고 한 1년 정도 걸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